곡성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충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양치를 해서 충치를 예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좀 충치가 생겼다. 그럼 이제 이 충치를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치료를 하려고 치과를 갔더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치료도 받으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요즘 또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료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좀 듣고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듣는 얘기들인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지 어떤 뭐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게 치아의 구조입니다. 치아는 위쪽에는 범낭질이라는 게 있고 그 안쪽에는 상아질이라는 속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범낭질이라는 건 치아의 껍데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치아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범낭질에는 신경이나 세포가 없기 때문에 충치가 생겨도 아픈 걸 모르고 이가 조금 깨지거나 치료를 받을 때도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나 이 하나도 안 아픈데 치과 갔더니 충치 있다고 그러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 충치들이 저 범낭질에 국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이런 걸 느끼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 밑에는 상아질이라는 속살이 있는데 이 상아질 안쪽 부분에는 신경이나 세포가 직접 있지는 않지만은 세포에 작은 돌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는 아픈 거를 느낍니다. 아파서 치과를 가시면은 이미 범낭질은 다 썩고 상아질이 썩어 들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절반 이상 썩었다. 아파서 치과 가면은 그래서 치과는 아프기 전에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치수가 들어있어요. 신경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신경만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신경, 결합조직, 혈관 다 들어있습니다. 동맥, 정맥 그것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균들이 이 안에까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극심한 치통을 느끼게 돼요. 정말 자지 못하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뻘개져 갖고 한숨 못 잤어요. 이러고 치과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균들이 이미 저 신경 안에 치수관까지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치료를 피할 수가 없는 단계죠. 그래서 충치는 정기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아프지 않았을 때 치료를 하셔야지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치아도 손상이 좀 없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부나 이런 데 다치게 되면 상처가 회복이 되죠. 하다못해 뼈도 부러지면 붓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는 피부나 뼈 속에는 뼈세포도 들어있고 피부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자기의 손상된 조직들을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범낭질과 상아질에는 세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썩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이랬을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충치나 이런 것들을 긁어내게 되면은 긁어낸 상태로 파손된 상태로 치아가 남게 되거든요. 치아가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충치의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전한 치아예요. 건전한 치아인데 두 번째가 범낭질이 충치에 손상됐을 때 이때는 우리가 보통 떼운다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거는 상아질까지 충치가 들어갔을 때 이미 이제 치통이 어느 정도 시작이 좀 된 거죠. 이때는 떼울 수도 있고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상아질까지 얘기한 거를 신경까지 균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는 그때는 충치치료가 그냥 신경치료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암 환자들 암세포 제거를 할 때 암만 쏙쏙 빼내는 게 아니고 주위를 같이 드러낸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암세포가 남아있을까 봐. 충치 역시나 충치균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치균을 제거를 할 때는 주위에 건전한 조직을 같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떼어도 그 안에서 썩을 수가 있거든요. 씌웠는데 안에가 다 썩었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부분을 조금 넓게 제거를 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치아의 신경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신경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예방적으로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는 건 이미 이제 신경까지 균들이 들어간 건데 신경까지 저렇게 균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막 극심한 통증을 느껴요.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치과를 가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 3, 4일 지나니까 아픈 게 슬슬슬슬 없어져요.
괜찮아졌네. 치과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인데 그거는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허리 다치신 분들, 척추 다치신 분들 다리 꼬집거나 이러도 아픈 걸 모르시잖아요.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가 아픈 걸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치과를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치과는 아프기 전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정기검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또 한 가지 이 충치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범낭질은 굉장히 단단한 껍데기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이 범낭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이 범낭질을 뚫을 때는 작은 구멍 하나 뚫고 간신히 들어가요. 근데 이 상아질 부분은 범낭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충치가 넓게 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거울 봤더니 이빨에 조그만 점 하나 있어갖고 그거 치료하러 갔더니 이빨을 이만큼이나 파내버렸어.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충치가 위에 구멍은 작지만 밑에서부터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거를 긁어내는 과정 중에서 충치 부분이 좀 커질 수가 좀 있어요. 가끔 보면은 밥 먹다 이가 깨졌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이를 쪼갤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안쪽으로 커다란 충치가 있다가 딱딱한 거 잘못 먹어갖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충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까 범낭질 부분에 충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치과 가서 나 이 충치 떼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범낭질 부분에 있는 충치들을 얘기를 하고요. 흔히들 떼운다라고 얘기하는 치료가 맞습니다. 보통은 충치를 제거를 하고 충치를 당일날 치과에서 치료를 합니다. 이게 마취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마취를 안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낭질에만 있고 더 이상 밑에 상아질을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마취를 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충치가 깊어갖고 상아질 부분의 일부분 좀 침범을 했거나 충치의 균들이 좀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상아질을 같이 조금 제거를 한다 그러면 좀 새큰새큰한 거 이런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치과 가면은 조금 참으세요 이러면서 좀 할 때 있죠. 마취하는 것보다 그게 좀 낫겠다 하면은 마취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복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크게 아말감과 레진이라는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아말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입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말감 1개, 2개 정도는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요즘은 보험이 되는 재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금속에다가 수은을 섞어서 이제 금속을 좀 녹여갖고 입안에서 직접 굳히는 그런 재료인데 굉장히 오래된 재료예요. 이거 19세기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거의 150년 이상 치과에서 사용했던 재료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치아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기는 한데 근래 들어서는 이게 수은이 인체에 조금 해로울 수가 있다. 이런 권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기, 어린이들한테는 별로 권하지는 않는 치료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입 벌렸을 때 이게 까맣게 보이니까 아직 치료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신미성도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이제 금속으로 떼온 거다 보니까는 부식이 돼요. 녹이 슬거든요. 녹이 슬게 되면 녹슨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깨지거나 부러지면서 아래쪽 부분들 2차 충치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래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충치 치료에는 여전히 효과적인 재료고 또 보험이 좀 되기 때문에 심이 좀 강하게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는 재료입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레진이라는 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아말감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레진은 좀 비싼 거, 아말감은 싼 거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하 청소년들한테는 레진도 의료보험이 좀 적용이 좀 되기 때문에 레진 치료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2세 이하 어린이들한테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충치 작은 거 치료할 때는 레진 치료들을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레진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신미성이 가장 좀 좋겠죠. 치아 색깔이기 때문에 떼운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건조시켜서 보기 전에는. 그리고 치아 삭제량이 적습니다.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크기를 확보를 해야지 충치를 떼올 수가 있는데 레진 같은 경우는 정말 충치만 쏙쏙쏙쏙 빼내고 그 부분도 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존적인 치료로서 지금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고 물론 앞니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레진 치료를 좀 사용을 하겠죠. 다만 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용 범위가 좀 넓어지는 추세고 재료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큰 범위도 레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추세가 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 수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가면은 본 떴어라고 얘기하는 치료가 이 간접 수복이에요. 보통 인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치료인데 충치의 범위가 좀 더 좀 넓게 돼서 상아질까지 좀 들어갔을 때 이때는 직접 때우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본을 떠서 인레이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인전면,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에 충치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손으로 떼올 수가 없거든요. 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확대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만하지 실제 치아는 요만하잖아요. 거의 새끼 손톱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손이 들어가서 정교하게 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을 떠서 외부에서 만들어 와갖고 끼워 넣는 방식을 쓰는 게 인레이 치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하게들 본 뜬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교하게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넓은 부분들을 특히나 인전면과 포함되어 있는 충치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치과에서 역시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인레이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금을 사용하는 경우죠. 전통적으로 금리한다 그러면 이제 이를 씌우는 것도 있지만은 금으로 떼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인레이 치료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치과에서 많이 쓰고 금은 아시겠지만은 뭐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무해한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이제 금값이 너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 인레이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근래는 또 입안이 이렇게 벌렸을 때 얘기할 때 이럴 때 금 색깔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어 보인다고 싫어들 하시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아색 재료가 있는데 치아색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레진 인레이예요. 레진은 선생님 아까 레진이 좀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금니 같은 데 쓰거나 부위가 넓을 땐 조금 위험하다 그러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레진 인레이를 입안에서 바로 떼우는 것들은 강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밖에서 고온, 고압을 가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꽉꽉 눌러갖고 컴팩트하게 만들어내는 인레이들이 있어요. 레진 인레이들이. 그것들은 치아 안쪽에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강도가 견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진 인레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라믹 인레이. 세라믹이라는 건 도자기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자기로 인레이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도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다만 강도가 약해서 깨지는 건 아니고 도자기는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오히려 좀 부드러우면은 이게 탄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와도 견뎌줄 수가 있는데 이게 탄성이 없고 너무 단단하니까 그냥 깨져버리는 거라서 부치부 같은 경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앞에 작은 어금니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신미성 때문에 이제 세라믹 인레이 같은 경우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크라운 치료, 이를 우리가 보통 씌운다라고 얘기하는 치료가 있죠. 이 씌운다라는 치료는 치아 전체 굉장히 광범위한 충치가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떼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인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선호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크라운 치료를 할 때는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신경 치료를 안 하고 크라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치의 진행 정도나 범위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이 크라운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역시 금으로 만드는 금 크라운이 있고요. 아니면은 치아색으로 만드는 치아색 크라운이 있습니다. 금은 말 그대로 금리니까는 우리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이렇게 앞니에 금리에 웃을 때 이렇게 금리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금으로 씌우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 저걸 썼었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신미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치아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치아색을 할 때 PFM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속에다가 안에다가는 금속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보기 싫지 말게 도자기를 입힌 거를 이제 PFM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해서 근래 들어서는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많이 사용들을 했던 거예요.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는 저 PFM 크라운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입 벌려서 안쪽 보면은 밑에 금속 까만 선들이 보이는 그런 크라운들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올세라믹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올세라믹은 말 그대로 전체가 다 도자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니 같은 데 쓰면은 도자기의 색깔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하고 연예인들이 옛날에 많이들 하였어요. 그래서 뭐 라미네이트니 올세라믹이니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신 게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좀 알려졌죠. 근래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는 거는 지르코늄을 깎아서 이제 기계를 써서 깎아서 만든 크라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르코니아라는 거는 큐빅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금니 부분, 앞니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 이를 씌우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금으로 하는 경우나 치아 색깔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치아 색깔로 할 때는 PFM도 있고 올세라믹도 있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좀 해드리고요. 신경치료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크라운을 씌울 때 신경치료를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신경치료가 필요 없으면 당연히 신경치료를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경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저는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이를 씌웠는데 너무 시려요. 이거 씌웠는데 며칠 후에 아프면은 신경치료 해야 돼요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봤을 때도 이게 아플까 안 아플까 긴가민가 할 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계를 대고서 뭐 59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신경치료 해야 돼. 이거 60점 넘으니까 신경치료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 사람마다 다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담당 치과 의사들이 전문가적인 견해로 판단을 좀 하고요. 신경치료가 절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신경치료 그러면은 옛날에 그 치과 선생님들 설명을 좀 잘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신경을 죽여 놓을게요. 신경 죽이는 치료예요. 이렇게 설명들을 잘못하신 경우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신경만 죽여 놓고 죽은 신경을 그냥 이 치아 속에 놔뒀어요. 이게 이제 안에 신경이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은 신경을 이 안에다 그대로 놔뒀더니 이 죽은 신경이 안에서 아무 탈 없이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죽은 신경이 곪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곪으면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뿌리 부분에 가서 맺히거든요. 그럼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돼 갖고서는 입안에 뭐 볼록 튀어나오는 거, 피곤하면 나 이거 볼록 튀어나오는데 터트리면 없어져. 그러다가 또 지나면 또 나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치료의 문제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 안 받는 게 좋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신경치료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죽은 신경을 그대로 치아 속에 놔두는 게 아니고요. 죽은 신경을 다 소독해내요. 깨끗하게 다 소독을 해내고 완벽하게 다 밀폐를 시키고 그 위에다 크라운을 하기 때문에 신경치료는 치아를 죽이는 치료가 아니고 치아를 살리는 치료예요. 만약에 신경치료가 없었으면 빼야 될 이빨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치료는 죽이는 치료니까 신경치료 안 받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니까는 필요하다면 꼭 받으시는 거를 오히려 저는 권해드려요. 자, 충치치료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으로 때우는 게 튼튼하다고 들었는데 금으로 하자니 조금 보여서 좀 신경 쓰일 것 같고 그렇다고 치아 색깔로 하자니 치아 색깔은 또 조금 잘 깨지거나 약하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치아 부위나 그쪽에 붙는 심이나 충치의 정도나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잘 의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보면 이제 무심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 있는데 어떤 거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면은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치과 의사니까 물어보시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고 권해주시는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따라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이제 보철 치료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정 치료를 받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 치료는 사실 좀 심미적인 치료고 저는 교정 치료를 치아를 치료한다기보다는 마음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코가 이렇게 약간 좀 삐뚤어져 있는데 나는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신경 쓰여. 근데 나 코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거울 볼 때마다 신경이 쓰여. 그러면은 이거는 코 삐뚤어진 거를 성형수술을 해서 코를 좀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본인의 자신감을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이렇게 이 사이 조금 벌어지거나 이가 좀 틀어지거나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울만 보시면은 아, 나 이가 좀 삐뚤어졌어. 이가 좀 틀어진 것 같아. 이거 좀 치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자신감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교정 치료를 받으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치열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아니면 이렇게 겹쳐 있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이를 안 닦는 게 아니고 본인은 이를 잘 닦는데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치아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펴놓으면은 관리도 훨씬 더 좋고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치아가 가지런한 사람들이 충치가 훨씬 좀 적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정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저는 충치 예방 효과에도 교정치료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좋다. 아울러 본인의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교정치료 받으면은 이가 약해진다 그랬는데 그거 안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조금 무리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치과 의사가 교정치료를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어요. 뭐 저희 애들도 다 교정시켰던 거죠. 뭐. 자, 충치 아프지 않은데 꼭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초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치아라는 게 이제 범낭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 부분에 신경이나 세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충치가 생겨도 아프지 않다. 그래서 정기검진 가셔갖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치과의사랑 상의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충치도 유전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안 좋은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치과 같고 뭐 차 한 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충치도 유전적인 부분들이 조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충치는 약간 조금 외가를 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게 치아와 관련된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분들 특히나 남자분들은 거의 X염색체는 어머니한테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도 어머니를 많이 따르는 경우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이제 한쪽은 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충치는 음식물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질환이에요. 근데 집안에서 음식을 주로 만드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주로 만드시잖아요. 어머님이 주로, 뭐 요즘은 아버님들도 많이 좀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님은 그 본인의 어머니 외할머니한테 이제 음식 조리하는 걸 배우셨겠죠.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뭐 설탕을 조금 많이 넣으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달게 만든다든가 달달하게 이렇게 음식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쭉 외가를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면은 거의 비슷해져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충치는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외가적인 식생활 문화에 따라서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전이 아닌 부분에서도 또 그 집안 내력은 비슷할 수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사람 입속에 충치균이 태어날 때는 충치균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충치균에도 독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충치균들이 입안에 잔뜩 있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약한 충치균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충치균들은 어디서 오느냐? 이 충치균이 대부분 어머님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입안에 충치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애기 너무 예쁘니까 엄마가 주로 예뻐 그리고 뽀뽀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애기들 젖병에다가 타줄 때 뜨거운 거 안 따가운 거 젖병 한번 빨아보고 애기 좀 주잖아요. 그럴 때 엄마의 충치균이 좀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유식 할 때도 숟가락 이렇게 한번 쪽 빨아서 애기한테 넣어주고 이럴 때도 또 이제 충치균이 넘어갈 수가 있어서 보통 애기의 충치균은 어머님이랑 많이 닮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것도 외가 쪽으로 따라 내려온 충치균이기 때문에 집안 내력이 좀 비슷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특히나 이제 뭐 임신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다가오시게 되면은 구강 관리를 더 잘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충치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치료라든가 충치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충치 건강 관리 잘 하셔갖고, 구강 건강 관리 잘 하셔갖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